당신은 사람 보는 눈이 필요하군요. 제2장 끈앞을 4가닥이면 충분하다. 심리조종의 4가닥 끈앞풀은 유혹, 피해자 행세, 위협, 죄의식 조장이다. 이 4가닥이 잘 움직여주기만 하면 심리조종자는 한껏 당신을 꼭두각시로 부릴 수가 있다. 하지만 이 끈앞풀들이 그렇게까지 교묘하지는 않다. 이것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날, 여러분은 비로소 해방될 것이다. 심리조종자는 끈앞풀을 조작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수족에 매인 끈이 다 풀렸는데도 그는 기를 쓰고 예전처럼 자신의 가짜는 기술을 쓰려 할 것이며 그 모습이 딱해 보이기까지 할 것이다. 굵은 끈앞풀이 따로 없다. 심리조종자의 행동은 점점 더 우스꽝스럽게 느껴질 것이다. 여러분이 거리를 두면 둘수록 그 사람의 의도가 훤히 보인다. 유혹. 심리조종자는 당신을 유혹하기 위해 근사한 가면을 쓴다. 가면을 쓴 그 사람은 왠지 마음에 들고 말도 잘 통하고 친근하기까지 하다. 하지만 조금만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그런 행동이 우애나 애정과 별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다소 부적절하게 당신과 친한 척하고 무례하다 싶을 정도로 허물없이 굴고 과하게 호기심을 드러내고 배짱 좋게 불쑥 당신의 사생활에 들어온다.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사귀는 사이처럼 오래전부터 잘 알고 지낸 친구처럼 행동한다. 자기 멋대로 신체 접촉을 한다든가 당신의 개인 영역에 들어와 바짝 다가선다든가 그 사람은 입은 환하게 웃고 있지만 냉혹한 눈빛으로 부담스럽게 당신을 주시한다. 심리조종자는 뻔뻔하게 당신의 미래에 끼어들 것이다. 만난 지 10분밖에 안 됐는데 벌써부터 올해 여름 휴가를 함께 보낼 것처럼 이야기한다. 내가 꼭 데려가 줄게. 찡긋 윙크까지 한다. 정말이지 냉철한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은 부침성이 좋다기보다는 오지랖을 떤다고 볼만하다. 심리조종자는 여기에 아부라는 수법을 곁들인다. 당신은 아부 따위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우리 모두 칭찬, 격려, 축하를 필요로 하고 자신감이 유독 위축된 때라면 더욱더 그렇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약해져 있을 때 덫에 걸려든다. 또한 심리조종자는 솔깃한 약속들을 남발한다. 몇 달 지나서 보자. 그 사람은 그중 어떤 약속도 지키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자기가 한 말은 꼭 지키는 사람이다 보니 상대가 애초에 지킬 마음도 없는 말을 뱉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한다.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병적일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약속을 지키는 편이다. 심리조종자는 정반대다. 약속은 자기에게 해당 사항이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 나는 분명히 경고했다. 유혹 단계에 있을 때 심리조종자는 당신에게 궁금한 점이 참 많다. 당신은 질문 공세에 시달리다 못해
무슨 조사를 받는 기분마저 들지 모른다. 상대의 목표는 당신의 원동력, 당신을 곧바로 발끈하게 하는 시동장치, 당신의 약점을 파악하는 것이다. 당신의 가장 큰 꿈을 알아냈다면 당신에게 족쇄를 채우는 법도 알아낸 것이다. 심리 조종자는 자기가 그 꿈을 이루어 줄 수 있을 것처럼 군다. 순진한 이들을 위해 굳이 부연하자면 물론 몽땅 거짓말이다. 이 단계에서 심리 조종자는 당신의 드림캐쳐로 보이려고 애쓸 뿐이다. 심리 조종자가 자기 뜻대로 당신의 꿈을 납치했다면 이제 당신을 자기 마음대로 부릴 것이다. 심리 지배에서 벗어나는 작업은 상대가 당신의 은밀한 욕망 중에서 어떤 것을 도적질했는지 파악하고 당신이 주도적으로 그 욕망을 실현하는 것, 그것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신은 심리 조종자의 중재를 거치지 않고도 당신 스스로의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 자기 꿈의 주도권을 되찾고 나면 그동안 상대가 얼마나 파렴치하게 당신의 소중한 꿈을 가지고 놀았는지가 보인다. 정신적 과잉 활동인은 진실하다 못해 속이 투명하게 내비치는 사람들이다.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전부 자기처럼 약속을 잘 지키고 언제나 진실한 줄 안다. 이들은 모종의 정신적 노력을 기울여야만 상대가 거짓말을 하거나 약속을 어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겨우 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그 사람이 당신한테 거짓말을 했네요. 그 사람 말을 곧이 곧대로 듣지 마세요. 그게 참말이라는 증거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내게 상담받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 자체를 전혀 못 해봤다는 듯이 눈을 동그랗게 뜬다. 그들은 인간관계에 계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들어올 수 없다고 믿는 것이다. 심리 조종자들에게 이들을 가지고 놀기란 누워서 떡 먹기다. 충분히 거리를 두고 바라보면 그런 유혹의 시도들은 허접스럽기 짝이 없다.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성품이 너그럽고 타인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이 너절한 유혹의 수법에 쉽사리 걸려들고 만다. 드림캐쳐보다 훨씬 심각한 수법이 있다. 심리 조종자들이 유혹 단계에서 아무렇지않게 구사하는 모방이다. 이 수법은 사용에 아무 어려움이 없다. 당신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척하면서 이따금 신기해 죽겠다는 듯이 감탄만 하면 되니까. 상대는 태도 바꾸기 선수다.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피해자는 처음부터 상대가 자기를 가지고 놀았음을 알아차린다. 이런 깨달음은 직장에서 만난 관계에서든 친구 관계에서든 무척 고통스럽고 애정 관계에서는 더 말할 나위 없이 끔찍하다. 심리 조종자는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고 언젠가는 이 무시무시한 진실을 마주해야만 할 것이다. 당신이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상대가 당신 입에서 먼저 이야기를 끌어내고 거기에 자신을 맞췄다는 사실을, 당신과 생각이 같은 척 하려고 자기 모순도 서슴지 않는다는 사실을
눈치챘을 것이다. 하지만 누가 그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주의를 기울일 생각을 할까? 그 정도로 경계심이 투철한 사람은 드물다. 이제부터는 사람을 너무 쉽게 믿지 말기를 바란다. 모방은 단순하지만 가공할 만한 위력을 지닌 무기다. 특히 남들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쓸쓸함을 자주 느끼는 사람, 혼자서만 다른 별에서 떨어진 것처럼 왠지 자신은 남들과 다르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이 무기는 치명적이다. 당신은 드디어 동족을 만났다고 착각하기 쉽다. 그 사람은 나를 이해해주고 나와 비슷하게 생각하고 나를 내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줄 것 같다. 심리 조종자는 당신의 꿈을 포착하고 당신을 모방할 뿐이지만 당신은 간절히 기다려온 베스트 프렌드, 소울메이트, 멘토, 동역자를 드디어 찾았다고 믿게 될 것이다. 이 상황은 정신적 과잉 활동인에게 엄청나게 위험하다. 정서적 의존증이 있는 사람의 무의식적 공생 욕구를 자극하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존재를 드디어 만났다는 착각을 불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심리 조종자가 제공하는 관계는 사람을 정서적으로 허기지게 하는데 그 결과 환상만 키우게 만든다. 정서적으로 의존해 있는 사람은 공허한 관계에 덫에 걸린 채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환상에 매달린다. 속이 텅 빈 병주둥이에 여전히 붙어있는 종이처럼 그 사람은 자신을 파멸시키는 이 관계에 스스로 마침표를 찍을 힘이 없는 것이다. 여러분과 똑 닮은 것처럼 가장하면서 심리 조종자는 제 속셈을 채웠다. 계산적인 속셈, 파렴치, 악의가 분명히 있다면 정신적 과잉 활동인일 리가 없다. 나는 정신적 과잉 활동과 휴머니즘이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섣부른 모방의 시도들을 바로바로 알아차리는 법을 배우자.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상대가 먼저 이야기하도록 내버려 두자. 잃어버린 쌍둥이 증후군이 여러분에게도 상실감이나 버림받은 듯한 느낌을 자극하지는 않는지 확인해 보자. 모방의 함정을 피하고 싶거든 자기 자신에게 이 사람은 어떤 점이 나랑 같지라기보다는 이 사람은 어떤 점에서 나와 다를까라는 질문을 던져보자. 그리고 이 점을 꼭 짚고 넘어가자. 저 사람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가? 말은 거짓으로 짜고 엮을 수도 있으니 말보다는 행동을 잘 보자. 여자들은 토끼 같아서 귀부터 잡아야 해. 물론 불쾌하고 사람을 도발하는 말이다. 그렇지만 여성 혐오로 치부하고 무시해도 좋은 말은 아니다.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에서는 남자들이 세이렌의 노랫소리에 홀려 넋을 잃는다. 남자든 여자든 귀부터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하라. 듣기 좋은 약속과 아부를 경계하라. 자기 자신과 자기 가치관, 자기 느낌을 확고하게 믿는 사람일수록 유혹자들의 수작에 잘 넘어가지 않는다.